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볼 주제 바로 노화입니다. 네, 노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저희는 좀 핵심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네, 좋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편리함, 또 소비 중심의 현대 생활 방식이요. 이게 사실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가속노화 현상이죠. 네, 가속노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있죠. 식단, 운동, 잠, 스트레스 관리 이런 생활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면 노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감속 노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고 또 활기차게 나이 드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왜 지금 30, 40대가 어쩌면 부모님 세대보다 더 빨리 늙고 있을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원인들이 대체 뭔지, 네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좀 떼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구체적인 전략이요? 기대되는데요. 특히 뭐랄까 삶의 질을 좌우하는 내재 영역이라는 개념하고요. 또 인생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세가 흔들리는 과락 현상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속 노화라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빨리 늙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하루를 살았는데 내 몸은 이틀치를 늙어버리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정말 요즘 젊은 세대한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다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혈액 검사 같은 걸로 생물학적 나이를 재는 노화 시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로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 아, 노화시계. 안타깝게도 현재 30대, 40대가 과거 같은 연령대의 부모님 세대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빨리 늙고 있을 가능성이 여러 지표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충격적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는 건 사실 영유아 사망률이 줄고 또 의학 기술이 발달한 덕이 큰데 정작 성인기의 건강 지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거죠. 아,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있나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20대, 30대 암 발병률이 90년대랑 비교했을 때 25%나 늘었어요. 25%나요? 네. 그리고 30세에서 49세 남성 절반이 비만이고요. 여성분들도 겉으론 날씬해 보여도 체지방률 높은 마른 비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고지혈증 유병률도 엄청 늘었고요. 와,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나빠지는 속도를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생활 습관 악화가 핵심이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현대사회 시스템, 예를 들어 소비자 본주의 같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소비자 본주의라는 게 끊임없이 편리함을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편한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더 많이 소비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약속하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뭘까요? 바로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되죠. 네. 또 더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메시지는 사실 잠깐의 쾌락 뒤에 공허함을 남기기 쉽고 SNS나 자극적인 음식, 쇼핑 같은 즉각적인 보상을 쫓는 도파민 중독 회로만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엔 편하고 자극적인 거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정작 내 몸을 움직이고 좀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마음을 돌보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일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귀찮죠. 이런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열심히 일해서 시간을 벌었는데 그 시간에 또 다른 자극적인 소비로 피로를 풀거나 아니면 외주화해서 더 과로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에 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문화. 이게 스트레스랑 불행감을 엄청 키웁니다. 돈이나 소유물 같은 외적인 것, 에고라고 하죠. 여기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네, 에고. 이런 환경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가속 노화를 부추기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빨리 돌리는 주범들 뭐가 있을까요? 역시 식습관 문제, 이거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 액상과당 같은 거요. 그리고 정제 곡물.
흰빵, 흰쌀밥, 면 종류, 또 초가공식품 이런 걸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음식들이 왜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올렸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뜨려요. 아, 혈당 스파이크. 네. 그러면서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가짜 식욕을 자꾸 만들고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민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내장 지방이나 간, 근육 같은 원래 저장되면 안 되는 엉뚱한 곳의 지방, 이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로 쌓이기 쉬워져요. 아, 이소성 지방. 네, 이게 또 만성 염증의 불씨가 되고 뭐 식군증이나 집중력 저하, 브레인 포그 같은 일상적인 불편함도 일으키고요. 그 최악의 조합으로 꼽혔던 게 떡볶이에 콜라 한 잔. 이거 먹으면 혈당이 200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이요? 와. 그럼 요즘 많이들 드시는 제로 칼로리 음료, 설탕 대신 마시는 거, 이건 좀 괜찮을까요? 설탕 음료보다는 당연히 낫겠지만 여전히 좀 함정은 있습니다. 함정이요? 첫째는 단맛 자체에 대한 중독을 계속 유지시켜서 다른 단 음식을 더 찾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단맛에 익숙해지니까. 그렇죠. 둘째는 인공 감미료가 뇌를 속여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물이나 탄산수 같은 걸로 입맛 자체를 좀 묽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거든요. 먹는 것만큼이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할 텐데 신체 활동 부족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요. 근데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고요. 걷기,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근력도 필요하고 균형 감각, 유연성 이런 다양한 능력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죠. 걷기만으로는 이 모든 걸 다 채울 수가 없죠. 오히려 특정 운동만 너무 편중해서 하면 몸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거나 부상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마라톤 오래 하신 분들 관절 괜찮다는 연구도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이미 건강하게 완주한 생존자들 위주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죠. 이것도 좀 고려해봐야 해요. 아, 생존자 편향. 일리 있네요. 근데 걷기가 뇌기능 활성화나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좀 의외였어요. BDNF 분비 촉진 이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걷기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 움직이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망가집니다. 얼마나 빨리요? 병원에 일주일만 누워있어도 근육이 하루에 1%씩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루 1%요? 엄청나네요. 네, 이건 그냥 신체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감 증가, 인지 기능 저하로도 바로 이어지죠. 아,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리고 수면 부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잠을 잘 못 자면 단순히 피곤한 것 그 이상으로 문제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잠이 부족하면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막 증가해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충동적으로 막 단 음식이나 술을 찾게 되고 식욕 조절에 실패하기 쉬워지는 거죠. 하루에 1시간만 덜 자도 소주 한 병 마신 거랑 비슷하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소주 한 병이요? 와. 장기적으로는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특히 꿈을 꾸는 렘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평행 기준으로 보면 평균 한 7시간 반 정도를 중심으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시간 자느냐보다도 알람 없이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또 수면의 질은 높이는 게 중요해요. 질이요? 네. 늦은 시간에 카페인 드시거나 자기 전에 술 드시거나 과식, 스마트폰 사용, 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 이런 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들이죠. 흡연과 음주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전에는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건가요? 네, 흡연은 논외로 하고 무조건 금연입니다. 그렇죠. 기대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키고 생물학적 나이를 2~3살 더 먹게 하니까요. 전자담배도 절대 안전하지 않고요. 네. 음주 역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소량이라도 뇌 위축을 유발하고 치매 발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 소량도요? 네.
결국 중요한 건 마신 술의 종류가 아니라 총 알코올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중독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과음은 뭐 근육 분해, 복부 비만, 염증 유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가속노화의 특급 열차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아까 잠깐 언급된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스마트폰 과사용, 이것도 문제로 지적됐었죠. 네, 만성 스트레스. 이게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시켜서 판단력 떨어뜨리고 식욕 변화, 시키고 뱃살 쌓이게 하고 근육 줄이고 만성 염증, 면역력 저하, 뭐 앞에서 말한 문제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일으켜서 노화를 가속합니다. 네. 스마트폰 과사용도 비슷한데요. 우울, 불안, 수면 장애를 늘리고 신체 활동 줄이고 이게 만성 스트레스랑 비슷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거북목 같은 근골격계 문제도 심화시키죠. 맞아요. 목 아프다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OMO라고 하죠. 네, 포모. 이것 때문에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 때우려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데 이게 사실은 뇌가 쉬고 정보를 정리할 아주 중요한 시간을 빼앗는 행위거든요. 하루에 2시간 미만으로 의식적으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현대인의 일상 곳곳이 가속노화의 함정이네요.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고 감속노화,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우선 마음가짐부터 좀 바꿔야 합니다.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중용의 때도 이게 중요하고요. 중용?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그런 외적인 기준, 아까 말한 에고에서 좀 벗어나서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내적인 가치, 셀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돌보는 자기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게 그 시작입니다. 자기 돌봄 시간 확보. 네. 그럼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식단 관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차원 절식이라는 개념이 되게 흥미롭던데요. 네, 3단계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1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그 가속노화의 주범들, 단순당, 정제 곡물, 가공식품, 이걸 식단에서 최대한 제거하는 거예요. 일단 빼는 것부터. 네, 이거 없이는 다른 노력이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흰빵의 혈당 지수가 콜라랑 비슷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콜라 수준이요? 2단계는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 같은 거요. 아, 간헐적 단식. 네, 일반적으로는 저녁 식사를 좀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한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12대 12 방법, 이걸 좀 권장합니다. 12대 12. 그러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3단계는 칼로리 섭취량 조절이고요. 맞습니다. 자신의 목표, 뭐 체중 감량이냐, 유지냐, 증량이냐에 맞춰서 총 섭취량을 조절하되 너무 극단적인 제한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요요 현상을 부르기 쉬우니까 피해야 하고요. 네. 추천하는 식단으로는 그 지중해식이랑 대시 식단을 결합한 마인드 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통곡물, 콩류, 채소, 베리류, 견과류, 생선 위주로 먹고 붉은 고기나 단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는 방식인데 이게 잡곡밥이랑 나물, 두부, 생선 같은 걸 활용하면 한식이랑도 꽤 잘 맞습니다. 오, 한식이랑도 잘 맞는군요. 다행이네요. 운동은 포트폴리오 관리처럼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좀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정확합니다. 걷기 하루에 한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 목표로 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전신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주 2회 근력 운동. 네. 그리고 코어랑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은 매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또 유연성이랑 균형 감각을 위한 운동, 뭐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요. 이걸 다양하게 조합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다양하게.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젊을 때 하는 운동 투자는요, 나중에 노후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비 절감하는 정말 최고의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근육 키운다고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 뭐 WPAI, 유청 단백질 분리물 이런 거요. 이걸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많이들 드시죠? 근데 이게 세포 성장 경로인 MTOR이라는 걸 너무 과도하게 자극해서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노화를요? 네, 젊은 층은 오히려 가속노화 때문에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동화저항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동화저항 상태.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건강한 젊은 성인이라면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체중
1kg당 한 0.8g 정도. 이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식물성 위주로 0.8g. 반면에 근감소가 심해지는 65세 이상이 되면 예방을 위해서 체중 1kg당 1.2g 이상의 고단백식이다 권장됩니다. 물론 운동 직후에 적절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군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내재 역량, 인트린식 캐패시티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맞습니다. 내재 역량, 이게 뭐냐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정신 건강, 감각 기능, 그리고 활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개인이 가진 전반적인 기능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 종합적인 기능 수준. 네, 마치 자동차의 종합 성능 같은 거죠. 이 내재 역량이 높을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충격에도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눈 감속노화 전략들이 바로 이 내재 역량을 키우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내재 역량 관리의 중요성을 과락 현상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복리처럼 작용해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나중에 노년기에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20대부터 관리하면 50대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건강 수명을 6년에서 8년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6년에서 8년이요? 네. 반대로 과락은 뭐냐면 인생의 여러 중요한 영역들 있잖아요. 건강, 인지, 관계, 재정 같은 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기준 이하로 무너지면 전체 삶의 질이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아, 하나만 무너져도? 네. 예를 들어 돈만 막 쫓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며 오히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재정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결국 진정한 성공이라는 건 돈이나 명예 같은 그런 외적인 요소, 즉 에고만이 아니라 건강, 관계, 정신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힌 내재 역량 포트폴리오, 즉 셀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건강에는 정말 요행이 없어요. 꾸준한 자기 관리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노화 속도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되고 또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의 건강 재테크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과락의 위험 신호가 보이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돈, 성공 같은 외적인 목표, 그 에고를 넘어서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 관계라는 내재적 가치, 셀프를 위한 장기적인 건강 포트폴리오에 오늘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깊이 있는 탐구를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